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4월 30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많은 뉴스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기대감도 커진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고, 거기에서 뭐 한두 가지 신경 쓸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항상 보면 주가라는 부분이 투자라는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부분들 만들 때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이 두 가지가 다양한 다른 내용도 많기는 합니다만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거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 좀 해요. 내용은 틀리지만 어떤 트렌드상으로 비슷하게 보는 것은 작년 11월 말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그 큰 그림 1.0 버전 부분들이 나왔을 때 코스닥 관련 종목군들이 1차 레벨업 부분들 기대감으로 상승을 만들었던 요건이 됐었죠. 남북 경협 워낙 많이 틀어져 왔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러겠지 라는 분들의 우려감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드렸죠. 항상 보면 그 시점 자체가 평화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부분에서 자본적 이득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어제 오후장에 그 관련 기사 부분들이 있어서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을 올려드렸다시피 이제 조만간 5월달 안에 북미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드렸어요.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 더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응원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주고 우리는 남북 경협이라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분석 부분들 하지만 만약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남북한이 경제 통합 부분들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제조업이든 다양한 산업군들을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보시도 생각 조금 다른 관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뭐에 약하냐면 외풍에 약해요. 밖에서 조금만 찬바람이 불면 바로 감기가 걸리거나 독감에 진입을 하게 되고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전체 시장 자체가 출렁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등락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에요. 경제 구성 자체가 그 기반 자체가 내수가 약해서 그래요. 근데 남북한의 어떤 양국가로 가면지만 우리가 내수라는 측면 부분에서 그 확장 부분들이 된다 하면 외풍 자체에 더 강해지는 체력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3,700조 광물 자원 개발, 그 다음에 개성공단 협력,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한 3가지 벨트를 얘기 드렸어요. 3대 벨트, 서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 그다음에 가운데 DMZ 어떻게 보면 H형 개발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남북 경협 관련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가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본격적인 해소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바로 점프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정전협정 다음에 북한과 미국의 어떤 협상 5월 말까지 근데 기대감 계속 살아 있겠죠. 그 와중에 중동 지역이 시끄러울 거예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에요. 어제 시장에서 애언서가 약간 돌았어요. 예전에 어떤 고 스님이 이런 걸 예상을 하고 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기분 좋은 얘기니까 3년 안에 통일의 기운 자체가 있을 수 있다.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실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코스닥이 그 지금 900포인트 이 정도 선까지 한 단계 레벨업 부분들이 되기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11월,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600포인트도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때 설정했던 정책적인 부분들 하나하나씩 실현이 되는 거죠.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600포인트에서 920, 30까지 상승 부분이 나왔죠. 우리나라 지수도 이런 스토리 부분들이 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생각을 하자고요. 기대감 자체, 정책적인 부분에서 개성공단, 그 다음에 서해안, 동해안, 가운데 허리벨트, 그리고 종목군별로 보면 그 전체적인 디스카운트의 해소 부분들은 북미 정상의 행사 키워드지만 그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부 선반영되는 거예요. 주가는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들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우선순위, 시장에서 우선순위로 오고 있는 5가지 핵심 사업,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역시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에서 2단계 개발 착수, 현대 아산 쪽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전 2천만 평의 그 토지 이용 취득을 이미 했던 그런 케이스이고, 그 다음에 서해 평화 협력, 군사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지금 바뀌는, 그 다음에 해주 지역의 경제 특구가 핵심 키워드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 역시 철도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뭐 대아티나 이런 종목 25% 급등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철도 관련된 섹터 부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블라디보스토크를 얘기를 드렸던 게 여기가 염두 뒀던 부분이에요. 염두에 뒀던 부분이고, 서해 평화 협력 관련된, 특히 일단 개성에서 평양 쪽,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그 다음에 고속도로, 그 다음에 철도 개보수 관련된 여기에 개발 사업권 모두, 역시 여기도 보면 현대 아산 쪽이 관심권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개발, 금강산 관광 개발이죠. 금강산 관광 개발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해안 쪽 자원벨트 부분들은 물론 시차가 좀 있어야 돼요. 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경제 협력 부분들을 진행하더라도 뭐가 돼야 되나요? 정전협정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 관련된 부분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뭐 5월 말에 있을, 5월 정도 말에나 예상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부분에서 이 핵심 키워드 부분들을 풀어줄 가능성이 자칫 큰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 주자고 말씀드렸죠. 약간 사지에 몰려 있어요. 공화당 쪽에서 상원과 하원이 상당히 위태스러운 과정 중에 두 가지를 지금 쇼맨십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어떤 쇼맨십 부분을 하고 있냐면, 이쪽 우리나라 지금 다행스럽게 이렇게 뭔가 이제까지 핵 관련된 부분들 해결 못했던 걸 풀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 부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도 강한 미국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마 이란을 때릴 것 같아요. 이란을 때리기 위해서 지금 폼페이오가 중동 순방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이스라엘, 요르단. 다음 달 5월 12일 정도 핵협상 관련된 부분 아마 트집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에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대서관 이전 아마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다행인 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동 지역이 시끄럽고, 물론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는 요건 자체의 통로가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는 땡큐죠. 그래서 평화상 줘야 되는 거예요. 땡큐하게. 자, 그래서 이 남북 경협 관련된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기대감 가는 종목군들이 작년 11월, 10월 달부터 얘기 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연관된 산업군들 있죠. 워낙 광범위해요. 하나 딱 섹터, 뭐 A, B, C, 뭐 서너 개가 딱 결정돼가지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 섹터들이 순환매 돈다고 말씀드렸죠. 작년, 재작년에 삼성전자라든지 즉 제약 바이오, IT 쪽이 핵심 키워드지만 이제 허리되는 종목들도 산업재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이 종목들이 순환매 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쪽 남북 큰 그림 1.0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도 워낙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순환매 돌 수 있는 게, 그리고 2018년대는 여기서만 움직이자 그러죠. 대형주 쪽에서 또 역시 보면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전에 했던 레퍼런스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정책적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해외 쪽이든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또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는 요건 부분을 생각하면 여기는 계속 이제 18 내내 여기까지 움직여야 돼요. 여기 산업재하고도 연관성이 다 맞물리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된 부분도 주말에 지난번에 방송 다시 한번 올려드렸고, 다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20%,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독일이 2,500부터 7,500 3배까지 뭐 지수상으로는 틀리지만 3배 정도 상승을 했고, 외국인 자금은 거의 8배 이상의 18배인가요? 이 금액 부분들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걸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안 될 거야 라는 부분들은 나중에 틀어졌을 때 그때 고민을 하는 거고, 그냥 시나리오상에서 1, 2, 3순위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도 원하고 러시아도 원하고 있고 남북한이 원하고 있고 미국도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니까 오케이, 이럴 때 뚫고 들어가야죠.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 역할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독일은 3배 상승의 어떤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작년 코스닥, 우리가 뭐 제도상으로 기대감 부분들 단순하게 비교 분석을 한다고 하면, 작년에 10월 11월 달에 600포인트 때 코스닥이 지금 900포인트 정도 점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분명히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2, 3주 전인가요?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렸어요. 물론 거기서 갔다가 잠깐 눌렸죠. 시장에서 계속 가다가 선물 옵션의 파생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여기도 출렁거림에 흔들리죠. 지수 3천은 여러분들 갈까 말까를 저는 고민을 하질 않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니까 가다가 신혼파동이 나올 수 있고 계속 뛸 수는 없기 때문에, 그지만 거기에 대한 전략 부분들 큰 그림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드렸던 게 3천도 과정일 수 있어요. 그냥 가는 과정 중에 정상만 보고 올라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약수초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3천 지수라는 부분들 얘기 드렸어요. 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여러분들이 한쪽끼리도 있고 한쪽끼리 흘릴 수도 있겠지만 계속 씨앗 관련된 부분들을 뿌려 놓으시라. 다른 걸 떠나가지고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너스인데 큰 보너스가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시나리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 시나리오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간중간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이제 개별적인 이슈 부분들 하나 얘기 드리고 마무리한다 하면, 주말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격 담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들어갔지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 삼성전자 액면 분할 거래 정지가 오늘부터 3영업일 동안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액분 부분들 되면 그 액분 효과로 전후에 잠깐 반짝반짝 부분들 하는 부분들 없잖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1차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4월 30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부분들을 시작합니다. 3천 우습게 들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왜 점점 3천 이상의 그림 부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남, 그리고 한국 시장의 새로운 시작의 포인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4월 30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